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백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경찰의 중요한 개혁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백서에 최근에 경찰의 다양한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다양한 최근의 관심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또한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 연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경찰이 발전되어 왔는지, 또 최근에는 어떠한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교양서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최근에 경찰에서 이 점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많은 개선과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해 볼 게 바로 경찰의 다양한 개혁 작업 중에서 바로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겁니다. 이미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사권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 초기서부터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 걸쳐서 또 그동안 군부 독재 시절에 워낙 이 경찰과 검찰 간에 있어가지고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끊임없이 되었다가 민주화 정부 이후에 최근 들어서 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현장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관계로서, 수사 지휘하는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은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자치경찰과 함께 공론화됐었던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내용, 즉 경찰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의 개시와 함께 수사의 종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은 바로 그 출발점을 검찰 개혁에서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 개혁,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에서 있었던 이 검찰 개혁에 의해서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한다라는 이런 원칙 하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부처 장관들과 위원장들이 모여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만들었죠. 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예를 들어서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상호 협력의 관계라는 거. 또 그리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준칙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 수사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에 대한 요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경찰관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직무 배제 또 내지는 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 경합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검찰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 등등등 해서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을 외부에 있는 검찰들도 함께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했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바로 소위 말하는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더 나아가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신속처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로운 수사구조, 즉 새로운 개정법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가 소위 말하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를 하고 과거에 제19 감사기라든가 아니면은 전관비리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발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제는 명확한 사건 조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즉 공판에서 모든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사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수사 단계에 검찰이나 아니면은 외부 기관에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또한 송치 이후에라도 혹시 보안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소권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송치와 관련돼 있는 이 의견이 불송치됐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요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각종 권한과 권리, 제도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수사 구조가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경찰한테 있음으로 해서 경찰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사 절차들을 좀 신뢰성 있게 국민들이 봤었을 때 신뢰성 있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찰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종 수사구조 개혁이라든가 경찰 수사 개혁, 각종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 기타 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 새로운 자문과 권고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한편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영장 심사관을 만들어 놓고 또 수사를 종결해서 송치하기 전에는 수사 심사관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각 단계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또는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소위 말하는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본권 침해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수사 결과의 합리성, 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영장 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인신과 관계되는 영장을 좀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또 수사심사관은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나 중요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이를 조정 심사할 수 있도록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편 시민위원회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요구권과 보완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수물이나 증거물 체제도 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수사나 과학수사 또 장비를 담당했었던 이러한 수사 기능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각 관사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배치가 돼서 여기에 있었던 압수물, 증거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또한 각 절차마다 이 통합증거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전산 입력함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산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사람과 관련해서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 활동을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는데요.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과거에 수사 민원과 관련돼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전국 121개소까지 확대를 해서 이제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기본적인 상담 내용 그리고 이거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어떠한 이 서비스 환경 등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기에 있는 상담 경찰관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참여 변호사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로 현재 개편 중입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권을 과거에 형사소송법에도 그냥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정말 현장에서 체계를 운영을 할 때에는 경찰청이 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변호인을 직접 조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든가, 또 이러한 변호인 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방안으로서 경찰 수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조서를 쓰는 조사 환경에 대해서 참여인의 메모권을 메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 또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 등등등 다양한 체계들을 주로 변호인들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 제도도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행을 해왔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최근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내에 아예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실을 계속해서 이 증설을 하고 있고, 이 각종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관련되어 있는 영상 녹화와 관련되어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음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지고서는 개편해 본 결과 이제는 진술 녹음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이제는 어느 경찰서에서나 진술 녹음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진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실에서 주고 있는 각종 주변 환경들도 좀 이 인권 친화적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었고요. 과거에 대표적인 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창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옥과 같은 분위기였었던 거를 유리창문이라든가, 물론 이제 안전으로 되어 있는 이 유리창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유치장 업무에서의 이 지도관들이 좀 더 변호인 접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구축하는 것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 친화적인 수사 공간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사실에서 굉장히 영화나 TV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마치 명령하고 명령에 대한 복종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조사실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또 강압수사라든가 아니면은 장시간 조사를 금지함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긴급체포와 관련돼서도 사전보고, 사후제도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 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실제 현장에서 또 내지는 일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전국으로 또는 가장 최신화된 시설과 사건 관계인 친화적인 주변 환경으로 조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단계마다 최대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즉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산화하고 시스템화해 가지고 이 매뉴얼을 정말로 그대로만 준수를 하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투명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 말고 또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 해가지고 경찰 수사권 조정에 그 의의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우수한 전문 경찰 이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수한 전문 수사관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전문 수사 분야를 15개 정도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는 88개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즉 같은 사이버 범죄라 하더라도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사이버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해킹이라든가 인터넷 상거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이 전문 수사관 분야에 말고도 각종 이 경력 채용을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재난사고, 테러 수사, 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 비리, 회계나 지능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지능경제범죄 수사,
또 사이버 수사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수사라든가 각종 과학 수사, 선박 안전 범죄 통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사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해서 현장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사 경과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개혁이 논의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이 수사 경과 내용들을 개편을 했고요. 관련돼서 정기적인 시험이라든가 형사법 능력 평가 시험을 통해서 이 수사 역량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수사부서의 팀장급은 각 수사 경력이 최소한 6년이나 5년 이상의 아주 우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이러한 수사 경과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최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 사건 관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었던 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개혁 방안들, 가장 큰 거 바로 이 수사의 단계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매뉴얼화함으로써 이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전문가들을 경찰로 새로 신규 채용을 하거나 또한 수사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 수사의 전문가의 내부의 수사 인력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함으로 해가지고 이 해당 분야의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의 수사권의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경찰 현직에 입직을 해서도 이렇게 이 밖으로 봤었을 때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역량, 그리고 안으로 봤었을 때도 가장 최고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안팎으로 잘 조화가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70년에 걸쳐가지고서는 그동안 확보하고자 노력했었던 이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비경찰관으로서 경찰 수사의 이 각종 개혁안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